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늦었지만 꼭 필요한 사과입니다. 4.3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4월 3일인데 이 4.3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와 경찰이 이제 유감과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71년 만에 사과가 된 셈인데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국방부 경찰은 첫 사과인데 대통령 국가원수 자격으로 사과한 건 노무현 정권 때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제주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경이 입장을 밝힌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국방부는 오늘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명의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오늘 오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1주년 4.3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정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유감, 애도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명확한 사과나 사죄는 아니네요. 민감용 경찰청장의 경우에 이제 애도를 표했다는 것은 이제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취재진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거듭해서 이제 경찰이 양민학살에 참여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이제 취재진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지면 경찰도 인정할 것은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국방부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한 문장 이외의 입장은 지금 이제 내지 않고 있어서 뭔가 사과가 인색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추념식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정경두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서주석 차관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중국군 유해 송환식에 참석을 했고 오후 2시에는 이제 방위 사업 관련 회의까지 있었다고 하고 늦은 오후에야 광화문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경의 입장에 대해서 그 4.3 희생자 유족들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일단 분명히 뭐 아쉽다라는 반응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반응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뭔가 화해의 물꼬를 튼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화해와 상생의 차원에서 뭐 상당한 진전을 또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반응들도 또 나와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국방부와 경찰청의 역사적 결단이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문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근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도민들이 이제 됐다 이렇게 할 때까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실종자 확인, 생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배보상 이렇게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4.3 평화재단의 출연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영훈 의원 우리 방송에 소개해서 그 4.3 특별법 개정안 소개해 줬는데 여전히 계류돼 있고 뭐 조금 아까 우리 주승용 의원도 4.3과 연결된 그 여수 순천 여순 사건 뭐 특별법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전부 다 지금 국회에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4.3 특별법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핵심 갈등 요소가 결국 배보상금 규모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모두 일단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는 그런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4.3 사건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태도를 고수를 했는데요. 참고로 황교안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를 지내던 시절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중에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 이념을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해서 제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법 개정안에 약간 탄력이 붙은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챙길 건 확실히입니다. 뭘요? 뭘 챙겨요? 이 재벌 총수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퇴직금을 받아간다고 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대표적 사례로 얼마 전에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얼마예요? 경제개혁연대가 오늘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주주총회 결정으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받게 될 퇴직금이 61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추산된다고 밝혔는데요. 610억 원? 그렇습니다. 이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박탈하든지 아니면 대폭적 감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10억 원 계산의 근거는요?
대한항공은 2015년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회장의 경우는 재직 1년에 6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8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조양호 회장의 개별 보수는 이제 31억 3천만 원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걸 근거로 해서 임원 재직 기간을 약 39년으로 보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610억 이상이 된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대한항공 말고 또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시 2018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한진 등의 5개 상장사에서 총 107억 원의 보수를 이제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는 전년보다 한 40억 원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한진그룹 일가의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수를 올린 셈인데 그렇다라는 건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경제개혁연대의 비판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결국 이제 자기가 자기 보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더라도 다른 계열사 보수를 올려서 또 이 차이를 메꾸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아시아나 회장도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최근 경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밝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7년에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지급 보류됐던 퇴직금을 지난해 결국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액수는 약 일단 22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때 퇴직금 지급은 왜 보류가 됐다는 거예요?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전 회장의 무리한 경영 때문에 위기 상황에 돼서 결국 지난해 중국의 더블스타로 매각이 된 건데요. 이 당시에도 산업은행 등의 채권단이 박삼구 전 회장의 부실 경영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래서 지급 보류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한 바가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예. 금호타이어는 이에 대해서 지난해 7월 달에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된 이후에 퇴직금 지급이 완료됐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놓다고 한 건 아시아나 항공 뭐 이런 거니까 또 퇴직금 받겠네요. 지금 본인이 내려놓는다고 한 게 아시아나 항공하고 금호산업 등의 2개 계열사 대표이사하고 등기이사직인데요. 지난해 두 회사 합쳐서 지금 연봉으로 가져간 게 한 14억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박상구 전 회장의 근무 기간 그리고 직급별 지급률 등을 추산을 하면 퇴직금 100억 원대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직 퇴직금 책정을 안 해서 구체적 액수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확실히 챙기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